빌런 집단에 관한 오늘의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 애니 명문사 서당캐페 이야기꾼 한량종수입니다. 신이 보낸 수호천사 고드핸드. 인가율의 선택을 받은 인간이 극한의 감정과 죽음을 느꼈을 때 생전 가장 소중한 삶을 제물로 바쳐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거듭나는 사도의 목적 규율은 오직 단 하나,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욕망에 따라 인간을 지배하며 아무렇지 않게 잔인하게 찢어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가학적인 성욕을 마음껏 발산시키거나 자신의 왕국을 건설한 듯 진짜 지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가진 초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사도를 만든 것이 바로 5명의 수호천사 고드핸드입니다. 사실 연재한 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5명의 존재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수호천사 혹은 마왕이라는 애칭도 그들의 건속이 사도들이 샤라웃의 의미로 불러주는 명칭에 불과하죠. 그래서 주인공 가치는 대놓고 천사인 척하는 괴물로 취급합니다. 그렇지만 고드핸드들의 차원이 다른 이질적인 강한 만큼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짜입니다. 강마의 의식을 집행하여 인간을 벗어난 괴물을 만든 사도 소환술, 어둠의 영역을 매개로 어디로도 이동할 수 있는 침투력, 공간을 왜곡하여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그대로 반사시켜 치료할 수 없는 마의 상처를 남기는 압도적인 공격력까지, 이외에도 전투력을 객관적으로 다른 강자들과 비교해봐도 인간계 최강 검은 검사 가츠, 사도계의 투신 불사신 조드조차 감히 고드핸드와는 넘사벽의 수준 차이가 있으며, 이외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최강의 사도 가니슈카 대제조차 고드핸드 페무토가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거리며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처럼 절대적인 마왕 고드핸드 앞에서는 그 어떤 강자라 할지라도 모두 한낱 야무치로 전락해 보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고드핸드 개인의 고유 특수 능력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건만 이미 절대자의 포스를 뿜뿜 뽐내고 있는 고드핸드를 과연 한낱 닌겐에 불과한 가치가 이들을 방갈죽내는 모습은 솔직히 꿈에서조차 그려보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현재 밝혀진 사실들로 한번 추측해본다면 전사장 보이드, 뱃속의 창부 슬렁, 베인 선글라스, 유비, 기괴한 웃음 콜라드, 어둠의 날개 페무토, 5명 모두 과거 인간이었지만 전생하여 지금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 또한 절대적인 신이 아닌 심연 혹은 마의 신이 보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 그렇게 무엇보다 불멸의 존재가 아닌지라 이들 역시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고드핸드 멤버가 과거의 멤버와 달라진 것을 보면 어쩌면 해골 기사와의 전투로 인해 누군가 죽어서 멤버 교체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 MC 보이드의 말을 빌리자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전부 인가율의 흐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전부 추측에 불과하며 고드핸드의 한계나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재미와 욕망 이외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고드핸드들이 과연 흔한 사천한 엔딩을 당하게 될지, 아니면 최고의 다크 판타지 만화답게 예측을 벗어나 어떤 신선한 전개를 보여줄지 도끼도끼하며 기대해봅시다. 시시오가 모은 10자루의 칼 10번도 미친 광기와 파멸적인 캐릭 설정으로 아직까지도 소년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역대 가장 멋진 악역 최광의 암살자 시시오 마코토, 그리고 이런 마코토가 자신을 이용하고 버린 유신 정부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은 10명의 인재 10번도. 저희 서당캐페같이 완전 영하고 영앤와일드한 전지적 MZ세대 입장에서 현 시대의 빌런 집단과 10번도를 비교해봤을 때 10번도는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이질적인 빌런입니다. 첫째, 일단 파티의 명칭이 10번 도지만 전부 칼을 쓰진 않습니다. 반전 매력이죠. 두 번째, 멤버별로 실력의 편차가 존나 심합니다. 사회 균형을 수호하는 균등 고용이랄까. 아무튼 그래서 몇몇 멤버들은 10번도 멤버들이지만 켄신의 모래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 켄신이 옆에 데리고 다니는 포켓몬들에게 컷 당하는 참담한 수준이죠. 하지만 시시오를 죽이고 싶은 시만의 사용자 맹검, 우수이, 사연 있는 바게스, 명화, 유쾌한 안지, 시시오가 인정한 천재, 청검, 세타 소지로 등등은 매 대결 때마다 이름값하는 명장면을 자아내며 켄신 일행을 궁지로 몰아넣는 데 성공하여 나름대로 칼잡이 시대글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데 일조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도는 다른 빌런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시시오 마코토의 실력과 야망을 믿고 그의 사상에 찬동합니다. 그래서 시시오가 진심으로 국가를 찬탈할 것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갖고 행동하죠. 비록 최광의 빌런 시시오 마코토의 수화치고는 애매한 실력일지 모르지만 바람의 검신이라는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맛있게 살려줄 만한 사연들이 있는 빌런 집단이기에 아직까지도 다른 소년 만화의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10번도는 아니지만 10번도보다 강한 존재감을 가진 고마가타 유미 누나의 가슴, 세계 정부가 공인한 왕의 부하 칠무의 해군 3대장 최악의 세대 사황 6단, 7단, 10단 놈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기 전 만신 오다 센세가 만들어낸 원피스 최전성기를 상징하는 빌런 집단 왕의 부하 칠무의
약탈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해적. 비록 정부의 괴라고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압도적인 힘과 악명을 바탕으로 세계 3대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복지가 제공되는 공무원 해적 칠무회의 존재 의의는 첫째, 세계 정부조차 제어하지 못할 힘을 가진 4명의 바다의 황제 사왕을 해군본부와 함께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칠무의 개인 역량은 비록 사왕에 필적하기 힘들지만 연합된 힘은 사왕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니까요. 둘째, 거름망입니다. 멋모르고 해적왕이 된다, 원피스는 내 것이다 하면서 범죄자를 꿈꾸는 뉴비들을 참교육시키는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오대기입니다. 가끔씩 번거롭고 귀찮고 더러운 일이 발생하면 세계 정부가 이거 좀 처리해 주실? 이라고 부탁할 때가 있는데 이때 한가한 칠무회들은 이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들어줘야만 하죠. 일반적으로 가장 말 안 들을 것 같지만 메이누 미호쿠가 지각도 안 하고 변명도 안 하고 꿍시렁대지도 않으면서 해당 역할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했었습니다. 분명 과거에는 절대적인 최강자의 포스를 뽐냈던 칠무회지만 수많은 칠무회 멤버들이 루피 일당의 경험치로 희생당하면서 위상이 개패 코인처럼 지옥 밑바닥으로 떠진 탓에 세계 정부가 주최하는 대회의 레벨리 이후 칠무회는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차고 있던 목줄에서 풀려난 원조 대해적 칠무회. 전 현직 멤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막의 왕 썰 크로코다일, 메이누 주라클 미호크, 바다의 혁객 징베, 천야차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죽음의 외가이 트라팔갈 로우, 흰수염 주니어 에드워드 위블, 거운수염 마샬 디티치, 천냥광대 버기, 신세계의 악몽 개코모리아, 폭군 바솔로무 쿠마, 해적여제 보아 행콕. 실무의 이전에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자랑하던 대해적이기에 이들도 루피나 사왕처럼 본래 해적의 위치로 돌아가 루피의 적으로 돌아설지, 아니면 원피스를 손에 넣어 해적왕이 되는 꿈을 이룰지, 아니면 또 다른 충격적인 반전 행보를 이어나갈지는 만신 오다 센세에게 달려있습니다. 7대 죄악 호문클루스. 신이라 불리는 존재, 진리를 담아한 자,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가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아니 어쩌면 그냥 평범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7개의 욕구를 떼어내면서 연금술에 의해 만들어진 인조인간 호문클루스.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신체 능력과 재생력을 가졌으며 현자의 돌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고, 신체 어딘가에 육망성이 새겨진 오로보로스 모양 붉은색 문신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강의 창, 음탕한 자 러스트, 가짜 진실의 문 폭식의 글러트니, 뒤틀린 욕망 질투한 자 MB, 최속의 호문클루스, 나태한 자 슬로우스, 최강의 눈 경로한 자 라스, 최강의 방패 탐욕스러운 자 그리드, 최강의 호문클루스 거만한 자 프라이드. 이들은 아버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인간의 7대 죄악과 현재의 돌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인조인간인지라 각자의 욕망에 맞는 자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문클루스들은 저마다의 마음과 의지가 존재하죠. 마치 인간처럼 말이죠. 그래서 무지성으로 아버지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사의 절대적인 생명체 같아 보여도 창조주인 아버지의 힘 앞에서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죠. 이런 7인의 호문클루스에게 주어진 목적은 사실 호문클루스별로 또 시기별로 다릅니다. 아마도 아버지 역시 자신의 계획 전부를 이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과거에는 아슈발 전쟁이 발발한 계기 제공 이후 본편에서는 주로 현자의 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연금술사 탐색과 이들의 암묵적인 지원과 감시였습니다. 그래서 현자의 돌에 가장 근접한 능력을 가진 진리의 문을 본 에드워드 형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러한 작전 수행 과정 속에서 강철 형제 혹은 그들의 동료들과 혈투를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맹도 맺으면서 예상치 못한 반전의 반전을 선보이며 마지막 결전에서는 주인공급 감동을 선사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결국 아버지의 최종 플랜을 완성시키기 위해 에드워드 일당과 맞서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물론 전부 죽지는 않지만 나름 씁쓸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괴물 같은 강함을, 때로는 인간보다 깊은 인간의 감동을 전해주는 빌런 집단 호문클루스. 어쩌면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정을 나누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감 가는 악역이었죠. 아니 그래도 휴즈 중령을 준장으로 만들어버린 건 선 넘은 거 아니냐고. 유성가의 거미, 환영여단, 쓰레기, 무기, 시체, 갓난아기. 이 세상 무엇을 버려도 허용되는 곳,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는 곳인 만큼 그 누구도 결코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곳, 세계의 쓰레기장 무법지대. 유성가의 주민들이 모여 만들어진 조직 환영여단. 단원 전원이 유성가의 주민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유성가의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죠. 신체 특정 부위에 거미 문신과 함께 0에서 12번까지 단원 번호가 적혀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성가의 주민들 중 이질적인 존재들을 모아서 단장 클로러가 만든 조직인 환영여단의 구성 목적은 가지고 싶다, 어떤 짓을 해서라도 라는 욕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집단이다 보니 환영여단 통진 거미는 희소성이 높은 인간이나 물건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살인, 테러, 방화, 납치 등 결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에 헌터 세계관에서는 뒷세계의 인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독한 악명을 떨치고 있는 범죄 조직으로 유명하죠. 특히 여단의 잔혹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은 크라피카 일가의 일종인 쿠르타족 불군눈 암시장 판매 사건인데, 쿠르타족의 불군눈을 얻기 위해 목을 잘라 죽이고 그들의 눈을 뽑기 직전에는 가족, 자식, 연인 사이인 이들을
일부러 흥분시키기 위해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떠날 때는 일부러 유성가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이외에도 마피아 학살 사건, 무수히 많은 헌터 살해 사건, 옥션, 도둑질 사건 등등 크고 작은 도둑질과 암살 사건을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거물급의 범죄 조직인지라 뒷세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죠. 현재는 여단 자체가 크로피카 일당과 본심을 드러내 히소카에게 험한 꼴을 당하면서 본래 있던 12개의 거미 다리 중 일부가 잘려나가고 다른 다리가 돋아나고 있는 단계인지라 단장 클로로가 이런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준 주인공급 빌런 집단인지라 팬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토가시 센세가 인터뷰에서 최강의 인기를 구사하는 여단과 크로피카 역시 전부 죽는 결말을 준비하고 있다고 직접 밝힌 바가 있으니까요. 또 참고로 토가시 센세의 작품이니만큼 활용여단의 실제 구성 계기와 과거에는 단순히 남의 것을 탐하는 욕망만이 있던 것이 아니라 본래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초기 여단의 창설 목적은 결코 도적단이 아니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도적 집단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얘기하며 길어지니 이 부분은 나중에 여단 풍월편에서 따로 설명해드리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완결까지 그려주세요. 토에라 일가시 더 이상의 휴재를 뭐 야메롱다. 탈주닌자 집단 아카츠키 10명 남짓 소수의 인원 마을의 배신자. 하지만 멤버 한 명이 마을의 수장 카게급 이상의 전투력을 보유한 비마을에서 시작된 나루토 세계관 최강의 범죄 조직 아카츠키. 기스난 서클레 매니큐어와 페디큐어 그리고 귀염 뽀짝 반지와 붉은 구름 모양 레인코트를 입고 2인 1조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홍대 스타트업 스트릿 브랜드 직원 같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나루토 세계관에서 절대적입니다. 역대 최강 호카게 사루토비를 잡은 전 아카츠키 멤버 전설 3닌자 오로치마루, 온천마을 출신 독실한 사신교의 신자 불사신 히단, 폭포마을 출신 최고령자이자 격리를 맡고 있는 5개의 심장 가쿠즈, 바위마을 폭파부대 출신 예술을 위해 아카츠키에 들어온 칼, 예술은 폭발이다 데이다라, 모래마을 출신 3대 카즈카게를 암살한 붉은 모래 사소리 다리, 눈깔 대전 창시자의 작품 제츠, 분위기 메이커 20세기 소년 가면의 남자 토비, 안개마을 출신 닌자도 칠방 최악의 칼 호시가키 기사메, 나무님 마을 안부 출신 최악 최고의 천재 용서해라 우치아 이타치, 비마을 출신 마지막 개구리 표차의 주인공이 되면서 진짜 신의 천사가 돼 명탐정 코난, 미수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웨도페인 리더 나가토. 이들의 1차 목적은 비대칭 전력 미수의 확보 그리고 이 미수를 한데 모은 절대적인 힘으로 폭력적인 닌자 세계를 지배하여 세계 정복 같은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는 원대한 계획이 바로 아카츠키를 이끄는 리더 나가토 일생일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미수 포획까지는 성공하지만 나루토의 음탕한 주둥아리 술에 헤응 하면서 마음을 빼앗기며 자신의 꿈은 나루토에게 맡긴다며 아카츠키의 리더는 목적을 포기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른 아카츠키 멤버들도 리타이어하게 되죠. 개그면 개그, 실력이면 실력, 매력이면 매력, 미친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해 주었기에 나루토 빌런 집단 하면 역시나 탈주 닌자 집단 아카츠키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루피가 범죄자 해적왕을 꿈꿀 수 있었던 것, 나루토가 나뭇잎 마을 이장 호카게가 될 수 있었던 것, 에드워드 엘릭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 바로 목표가 되어준 새끈빠끈 주인공을 강하게 키워준 악역 빌런 집단들 덕분이죠. 찐따 주인공을 진짜 남자로 성장시키며 만화를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는 미워할 수 없는 악당 빌런 집단에 대해 알아봤던 오늘의 붕어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페였습니다.